배열이 나온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값들을 저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변화되는 값을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라고 할 때 변수를 만들어서 특정 값을 넣어놓고 해당 변수에 있는 값들을 꺼냈었죠. 자, 그래서 변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수가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 20, 30, 그러니까 숫자 4개를 저장해놓고 쓰기 위해서 변수 4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4개 정도는 괜찮아요. 뭐 10개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죠, 뭐. 저장하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10개 하려고 하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변수 100개를 내가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변수 100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 다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코드가 길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30이 들어있는 변수가 C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30이 들어있는 변수를 나중에 쓰시려면 쭉 밑에서 쓰시려면 30이 들어있는 변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면 와서 30이 들어있던 건 C구나 하면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명을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수명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는 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영어 점수다, 국어 점수다, 수학 점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영어 점수가 A 변수에 들어있다라는 거, 국어 점수가 B라는 거에 변수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알죠. 근데 사용하려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찾는 것도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만 가지고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다? 자, 변수 하나로 모든 여러 개의 값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K에다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다 모두 쏟아 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변수 시간을 말씀드렸죠. 변수에는 값을 1개밖에 저장할 수 없다. 변수 하나당 값을 1개밖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걸 1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1개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틀 같은 데 다 담으면 되죠. 자, 상자에다 담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요. 묶음으로. 이 5개의 숫자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인트는 정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정수들의 묶음이죠. 정수들의 묶음이라는 의미로 일반 단일 정수랑 구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들의 묶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트의 묶음이다. 자, 됐죠? 요게 이제 배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변수 K라는 변수 하나로 여러분들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C라는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C라는 변수명을 정확히 콕 집어서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30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엔 K를 이용해서 30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K가 가지고 있는 값의 후보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10을 가져야 될지 20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배열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이 값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순서로 구분합니다. 순서로. 10이 첫 번째, 20이 두 번째, 30이 세 번째죠.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값을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K 변수, K 배열에 있는 여러 개의 후보들 중에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순번을 정하실 때는 대괄호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랑 연관이 있겠죠.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대괄호를 썼듯이 사용할 때도 대괄호를 이용해서 K에 1번째, 2번째, 3번째 해서 순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30을 꺼내보겠습니다. 30은 세 번째잖아요. 그죠? K에서 K가 가지고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3번째. 자, 이렇게 하면 40이 나오네요. 그죠? 30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40이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럼 30이 안 나오고 왜 40이 나오냐? 3은 네 번째를 의미해요. 세 번째는 2가 세 번째를 의미하고 1이 두 번째를 의미하고 그럼 첫 번째는 0입니다. 0. 그래서 순번을 0부터 세요. 프로그램에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배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1부터 세니까 1, 2, 3, 4 이게 익숙한데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에 이게 항상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0부터 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순번은 n 순번을 원하면 n-1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꺼내야 30이 나옵니다. 자, 되셨죠? 자, 요게 이제 배열의 대부분 뭐랄까 거의 모든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배열이. 자, 그래서 일단 배열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째 순번을 딱 정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되면은 이 선택된 순간 K2, K의 2번째.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변수랑 똑같아집니다. 변수랑. 무슨 말이냐면 K에 요렇게만 하면 이제 K에는 5개의 후보가 있는 거고요. 5개의 변수 후보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변수 다시 상자가 5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변수로 다룰 때 우리가 각각 상자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배열을 쓰면 상자 5개가 있는 건 동일한데 그 상자를 순서대로 세워놓고 그 상자의 순번으로 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를 가지고 상자에 그 순번을 정하면 이제 상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요거를 int a라든지 int b 이런 변수처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변수도 b라는 변수, 다시 c라는 변수에 제가 50으로 바꿀 수가 있죠.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자, 그럼 c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선 50이 되겠죠? (50으로) 바뀌죠. 자, 마찬가지로 K2 K의 두 번째 값을 변수처럼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50이 되죠.
정확히 변수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때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우리가 이때 정해준 30이 되겠죠. 그리고 19번째 라인에서는 50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22번째 라인에서는 30이 아니라 5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순번만 정하면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게 일단 배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배열을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영어, 국어, 수학 했잖아요. 이거 학생들 성적 정보 관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1번. 얘는 80점. 학생 2는 70점. 학생 3은 60점. 5명의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90점, 100점. 자, 여러분들이 학생 점수 5명, 학급이 5명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를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요. 자, 1번 학생, 2번 학생 이렇게 수학 점수가 다 있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반의 총 수학 평균을 구하고 싶을 수 있죠, 제가. 궁금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생 1번 점수랑 2번 점수랑 3번 점수랑 4번 점수랑 5번 점수 다 더해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80이 나오네요. 평균 80이에요. 소수점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정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 소수점 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균 80점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학생이 전학으로 올 수도 있고 전학 갈 수도 있거든요. 한 명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은 70점을 맞았습니다. 자, 학생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도 고쳐줘야겠죠. 자, 여기를 STU 6 여기도 고쳐야 되죠. 자, 학생이 뭐 추가가 되거나 또 전학을 가게 되면 여기가 또 수정이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학생이 왔다가 5번 학생이 만약 전학을 가서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이 코드 자체를. 그죠? 이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학생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 평균 구하는 거를 계속 바꿔야 된다. 왜냐면 여기 합이 있죠, 합. 이 부분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바꾸고 싶으면은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를 썸으로 바꿔주면 여기를 계속 바꿀 필요는 없겠죠. 대신 이제 여기를 바꿔야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학생 모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학생들의 학생들이 늘어날 때마다 또는 줄어들 때마다 이제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30명만 돼도 요거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거 3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0개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30개 일단 써야 되고 이것도 30개 더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딱 그 변수명을 딱 특정 지어서 그 변수에다가 학생의 점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학생의 점수를 알려면 무조건 변수를 불러와서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학급이 아니라 전교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1000개 필요하고 이것도 1000개를 써야 돼요. 배열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배열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건 배열을 도입하지 않은 버전이고요. 배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토탈?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학생들의 점수를 한 번에 묶음으로 만들어서 배열에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변수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장이 돼서 학생들한테 자, 3번 학생한테 3번 학생이 만약 철수예요. 철수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철수야 너 점수 몇 점이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철수 이름을 모르면 우린 절대 철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철수를 불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0이다 민수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민수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수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다들 학번이라는 거를 부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통 철수야 책 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철수 번호가 만약 13번이에요. 13번 일어나서 책 읽어 이렇게 할 수 있죠. 13번이 철수이든 아니든 어쨌든 13번의 학생을 지목해서 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죠. 학생을 관리하는 게. 자, 똑같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요. 순서로 관리하면은 방금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기 편한 것처럼 컴퓨터도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점수 가져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인지 민수인지 설수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워두세요. 그렇죠? 자, 그럼 더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했었잖아요. 학생 이름을 불러서 점수를 불러와가지고 다 더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토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스코어스라고 할게요. 스코어스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더하기 두 번째 학생의 점수 더하기 세 번째 학생의 점수 네 번째 학생의 점수 다섯 번째 학생의 점수 여섯 번째 학생의 점수 자, 됐죠? 이유가 아니고 5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편하죠. 왜? 내가 이 이름을 몰라도 되잖아요. 첫 번째 점수, 두 번째 점수, 세 번째 점수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싹싹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가 아니라 6이죠. 자, 이렇게 해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더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보다 여기 더 길어졌잖아요.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보시면 여러분 요거 똑같이 생겼죠? 여기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른데 규칙적으로 다르죠? 자,
어제 같이 했었죠. 똑같이 생겼는데 값만 살짝 규칙적으로 달라지면 우리가 반복문 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반복문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하시려면 일단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어야 돼요. 합구하는 거. 그래서 합구하는 거 이용해서 학생들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이라고 해놓고요. 요거를 일단 폼은 사용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썸에다가 뭘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스코어스에 0번째를 더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째 더해야죠. 2번째 더해야 되고 3번째 더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6명이죠 학생이. 6번 하면 돼요 이걸. 대신 여기가 0, 1, 2, 3 1씩 증가하죠. 자 그럼 요 1씩 증가하는 거를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0부터 5까지. 왜냐면 6개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0부터 되니까 6까지 하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i가 0부터 5를 나타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요거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i를 통해서 0부터 5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 가져와서 이 부분만 i로 딱 바꿔주면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6개면은 뭐 이거랑 큰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 학생이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1000개 더하는 것보다 이거 1000번 돌리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배열을 쓰는 이유는 뭐다?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다.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량의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변수 몇 개 선언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학생이 뭐 1000명, 10,000명 데이터는 진짜 많으면 억만 개도 넘어갑니다. 그런 걸 변수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 배열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로 배열의 효용성을 좀 알아봤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지금 여기가 6인 이유는 점수가 6개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1명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 반영 안 되죠. 80이 더해졌으니까 평균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76이란 말이에요. 앞자리가 좀 달라지도록 100이라고 하겠습니다.